집합 x, y, z가 랑 맡을 때 x가 1, 2, 3 x에서 y로 함수고 y가 1, 2, 3, 4 z가 0, 1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 함수로 하게 되고 요 놈을 g 함수로 하게 됩니다. 바로 가는 함수로 우리는 f는 됐으니까 g도 f 하게 됩니다. 이걸 g도 f 함수로 이렇게 합니다. 문제에서 말하기를 조금 가를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 x에서 y로 가는 함수 f 가 조건을 만약하면 두 원수 x1, x2에 대해서 이 말이 가 조건입니다. x1하고 x2가 다르면 그렇다면 fx1, fx2가 달라. fx1, fx2가 달라. 이 말 뜻은 뭐냐면 입력값이 다를 때 나오는 출력값도 달라 이 말이고 1대1 함수 이 말이지. 다른 말로 말하면 맞춘 놈을 또다시 맞추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f 함수랑 그 다음에 나 조건은 뭐냐면 g의 치역은 z, g의 치역은 z. 그러니까 g 함수에서는 치역이란 말은 화살 맞는 놈인데 0하고 1 모두 다 화살 다 맞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되어 있네. 합성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만들었을 때 그때 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z일 확률을 물어봤는데 일단 전체 사건을 생각하면 전체 사건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합성함수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요소로 가는 함수는 1대1 함수니까 맞춘 놈을 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맞출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지? 4가지가 있습니다. 4 곱하기 2번은 맞춘 놈을 또 맞추면 안 돼. 어떤 놈, 요게 지금 2번을 맞췄다 치면 요 놈은 이걸 맞추면 안 되지. 맞출 건 이제 3가지밖에 안 남았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요게 지금 F 함수의 개수죠. 요소로 갈 수 있는 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G 함수는 다시 요소로 가는데 요소로 가는 함수잖아. 그러면 G 함수는 1번은 누굴 맞출 수 있니? 0하고 1 다 맞출 수 있고 전체 개수는 몇 개다 하면 요 놈은 다 맞출 수가 있어. 일단 곱하기 그리고 5니까 곱하기입니다. 요게 맞출 수 있는 건 2가지고 이것도 2가지고 이것도 2가지고 이것도 2가지야. 총 몇 개가 있지? 2에 4승계인데 그런데 치역이 Z라고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부 다 1번을 0을 다 맞춰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겠지? 2가지겠지. 0을 다 맞춰도 안 되고 1을 다 맞춰도 안 되고 그 2가지는 빼라는 뜻이야. 그 2가지는 빼라는 뜻이야. 요거지. 요게 전체 사건이야. 됐습니까? 이게 진짜 주어질 때 전체 사건인데 문제에서는 이게 전체 사건일 때 물어봤는 건 합성함수의 치역이 Z일 확률이야. 합성함수의 치역이 Z일 확률인데 합성함수의 치역이 Z일 확률이 사실은 좀 너무 많아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래 된다고. 1번은 2번을 맞춰. 2번은 예를 들어서 1번을 맞췄어. 1을 맞췄지. 1을 맞췄지. F 함수. 그 다음에 주어진 1번, 2번, 3번 문제 중에서 이제는 1번은 0을 맞췄고 2번도 0을 맞췄고 3번은 1번을 맞췄고 4번은 이렇게 1번을 맞췄다 치자고 이렇게 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주어진 문제는 일단 요거 왼쪽 빨간색은 1대1 함수 맞고 오른쪽도 시험 다 나와서 맞아. 이런 것들 중에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가지 중에 이런 것도 하나 들어가 있겠지. 그놈 중에 하필이면 합성함수가 됐습니다. 1번은 지금 어디로 가면 1번은 어디로? 1번은 결국은 0으로 가고 2번은 결국 어디 가지? 0으로 가고 3번은 결국 어디로 가고 1로 가지. 맞지? 그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합성함수라는 놈은 가운데 거 필요 없고 입력값과 출력값만 본다는 뜻이야. 결국 다시 1번 어디로 간다고? 0. 2번 어디로 가? 0. 3번 어디로 가? 1. 그러니까 그놈들의 치역이 0하고 1 다 나와버려. 이렇게 되는 게 몇 개가 있냐 이 말이야.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이 전체 개수 중에서 빼버립니다. 전체 확률에서 빼겠다는 뜻이지. 그러면 치역이 저놈의 합성함수의 치역이 안 되는 경우지 안 되는 경우. 어떤 경우? 1이 막 1이 되어버렸습니다. 3번이 0한테 가버려. 그렇게.
3번 영원 닫았어요. 그럼 잘 봐. 1번 어디 가? 0. 2번 어디 가지? 0. 3번도 어디 가? 0. 합성함수는 전부 다 0, 0, 0밖에 없잖아. 입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경우 한 가지. 이 전체 놈들이 요걸 맞추고 이 놈 요걸 맞추면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고개 숙이세요. 여기 몇 가지 나왔어? 두 가지. 요게 답입니다. 알겠지? 전체 수놈 빼면 이러면 되는데. 자, 이것도 그냥 이래 두 가지 적으면 안 돼. 이래 되는 거야. 혹시 1번, 2번, 3번만 따지는 게 아니고 잘 봐. 이래 되는 거야. 전체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은 반대만 빠질 거야. 반대를 말하면 뭐야? 어쨌든 간에 1번은 맞추신 게 몇 가지야? 4가지. 이렇게 해야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여기서로 가는 건 똑같아. 여기서로 갈 때. 맞지? 선택받은 세 놈이 한 놈만 조절될 거야. 좀 전에 그런 게 몇 가지 썼지? 2가지가 썼지. 곱하기 5가지. 이렇게 써야지.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계산하면 답이 7분의 6이 나온다. 계산 가능한 생각.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F 함수는 1대1 함수랍니다. 가족. 그 다음 G 함수는 치역이 전부 다 Z 다 하사를 맞아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함수를 전체 개수를 따져보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1대1 함수 개수는 1번이 맞출 수 있는 거는 뭘 맞춰도 상관없으니까 4가지. 2번은 맞추면 또 맞추면 안 되니까 3가지. 그 다음 2가지, 1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무조건 다 맞춰야 되는 거니까. 원래 전체 함수 개수는 이게 맞출 수 있는 건 2가지, 이것도 2가지, 2가지, 2가지. 2에 4 쓴 게 중에 안 되는 거는 전부 다 하사를 다 맞았으니까 전부 다 0을 맞췄다든지 전부 다 1을 맞추면 안 된다. 2가지를 뺐던 거지. 이게 전체 사건. 그럼 하필이면 합성함수의 치역이 0하고 1이 되어라는 뜻이거든. 합성함수의 치역은 지금 그림만 이렇게 해놨잖아. 1에 해놨을 때 많이 다시 좀 더 다시 해놨다. 만약에 1에 됐다면 일단 1번은 어디로 맞는 거야? 0으로 가. 그러니까 합성함수라는 건 가운데 걸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야. 입력값하고 출력값만 본다는 뜻이. 1번은 어디로 갔어? 0으로 갔고 2번도 0으로 갔고 3번은 1로 갔네. 어쨌든 치역은 0하고 1 두 개 나왔네. 그렇게 되는 것들이 몇 개인지 물어봤는데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했는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이래 된다면 결국 1번은 어디로 갔지? 0으로 갔고 2번도 0으로 갔고 3번도 0으로 갔잖아. 그러면 1은 나왔나 안 나왔나? 안 나왔잖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는 걸 빼겠다는 뜻이야.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노 하면 보다시피 오른쪽에 몇 개 있노? 이마만 다 맞췄다든지 이마만 다 맞추는 거 2가지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서 일로 와야 된다. 요거 선택되는 이거는 뭔지 모르잖아. 여기서 일로 오는 경우가 뭔데? 요거지. 그리고 2가지밖에 없어. 전체에서 뺐다는 뜻이지. 이게 다 계산하면 7분의 6이 나온다. 그게 54번 문제입니다. 2개 더 알았으니까 답은 13. 좀 어려웠는데 함수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54번입니다. 자, 55번부터 해가지고 4점짜리 본격적인 4점짜리 문제에서 조건 방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빨리빨리 풀어. 오늘 다 못하지 싶은데 오늘 내일 해서 일단 확률 끝냅니다. 끝내고 주중에 쌤이 보강 잡을 거니까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55번 쌤이 조건 방위 문제가 나왔을 때 2가지 케이스를 설명했을 거야. 표를 만드는 방법하고 확률로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설명했는데 저지 문제 보니까 이번에는 독립이란 말이 있어. 독립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해보면 지금 지난 시간 얘기했지 싶은데 독립. 뭐가 독립? A와 B가 독립이야. A와 B가 독립이란 말이야. 사건 A와 사건 B가 독립이란 말은 판별식 이 말이지. A가 일어날 확률이 PA랑 뭐랑 같은데? PA가 B가 같으면 그럼 두 놈은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독립을 나타내는 판별식이에요. 이게 같지 않으면 종속이 되는 거지. 설명했죠? 독립 다 설명하면 했지? 자, 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주어진 문제에서 보니까 기혼 남성, 미혼 여성 이렇게 말이 좀 많아. 그래서 쌤이 표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표 만들면 아주 문제가 쉬워집니다. 요 놈은 조건 방위 문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보니까 남자랑 여자랑 남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혼, 미혼. 요 됐을 때 어느 회사의 전체 직원은 기혼 남성이 6명이에요. 남자, 결혼한 사람 6명이 있고 그 다음에 미혼 남성이 20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혼 여성은 36명. 여기 36명이고 미혼 여성은 몰라. X명. 똑같이. 더 만들었지. 이 회사에서 직원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여 선물을 주기로 했답니다. 선택된 직원이 남성인 경우를 A라 해요. A. 남성인 경우가 A야. 선택된 사건, 남성이 될 경우가 뭐라고? A. 남자는 이거 둘 다 남자지. 맞지? 그 다음에 미혼인 경우를 B라 해요. 미혼인 경우는 B라는 거잖아. 두 사건 A, B가 동일하게 됐어. 저거나 P, 이게 같아야 되잖아. P가 뭐지? P가 뭐야? 뭐가 될 확률이니? 남자의 확률이 맞잖아. 맞지? 남자의 확률. 남자의 확률은 전체 몇 명인데? 전체 20 더하기 6 더하기 36 더하기 X 전체. 이게 전체. 전체 중에 남자의 확률은 얼마야? 20 더하기 6. 이게 남자의 확률. 이게 PH. 그렇지? 그놈하고 같아져야 된단 말이야. PA바 B인데 B가 뭐라고? 미혼인 경우야. 그러니까 전체 사건이 미혼이잖아. 미혼 중에 이만 20 플러스 X 미혼 중에 A 남자의 확률이지. 이것이 뭐가 따랐죠? 여기 같아진다. 이게 동립이라는 뜻이. 됐어? 대각선끼리 곱해서 연산할 수 있겠죠? 그럼 X가 나오겠네. X는 120 나온다. 계산 생략합니다. 여자가 120. 결혼하는 여자가 120명이 있네. 고맙죠. 자, 어쨌든 56번. 자, 용제는 뭔데? 여기에서 조건 방면 물어받는 거고 독립에 한 배씩 물어받는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55번 문제였습니다. 자, 56번은 어느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3개씩 묶어가지고 사과의 총 무게가 850g 이상이면 1등급 850g 미만이면 2등급으로 분류하여 판매한답니다. 무게 300g짜리 사과가 4개 있고 300g짜리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250g짜리가 2개가 있고 총 사과 6개 있네. 그놈 가지고 임의로 내가 3개를 선택해가지고 3개가 한 묶음이네. 그래서 두 묶음 만들었는데 6개입니다. 만들었을 때 한 묶음은 1등급이 되고 한 묶음은 묶음이 1등급으로 분류했을 때 이게 만들었는데 하나의 묶음이 1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까지 쓰였더라. 그러니까 두 묶음 만들었는데 하나는 무조건 1등급이 돼야 돼. 맞지? 근데 다른 묶음도 1등급이 될 확률을 물어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다시 전체 사건이 뭐야? 전체 사건 뭐가 전체 사건이? 여기 봐봐. 한 묶음이 1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야. 다른 한 묶음도 1등급일 확률이잖아. 그럼 생각해보자. 분류시키는 전체 경우수가 뭐가 나오나? 내가 만들었을 때 1등급에 자 다시 3개씩 묶을 거야. 850g 이상이 되면 뭐라고? 1등급이야. 미만은 뭐 1등급이 아니래. 근데 1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 괜찮아. 그럼 1등급 무조건 하나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1등급 만들어보자. 300g 3개 들어가면 뭐가 돼? 300g, 900g. 그럼 1등급 맞나? 나머지 몇 개 남았어? 301개하고 252개니까 800개. 그만 미만이네. 850면 1등급 아니잖아. 그럼 하나는 1등급이고 하나는 아니지. 제 말 따라하네. 다시. 내가 말 잘 들어봐. 1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3개 묶었는데 하나는 무조건 1등급 나가야 돼. 나머지 하나는 1등급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모든 경우가 전체 사건이죠. 그 중에 하나 다시 다른 묶음도 1등급일 확률이야. 그러니까 다시 재밌겠잖아. 이거는 확률로 계산하는 거야. 확률로 1등급이었을 때 슬래시 떴죠. 그게 전체 사건이잖아. 그럼 전체 1등급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 따진다. 1등급 되는 경우가 잘 봐. 1등급 두 개 다 1등급 될 수도 있고 하나는 1등급 하나는 1등급 아니고 둘 다 아니고 그건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제 말 따라하나? 그래 됐을 때 1등급 되었을 때니까 하나는 1등급 다른 것도 1등급 하나는 1등급 아닌 이게 전체 사건이지. 마치 그 중에 둘 다 1등급인 거 이리 올라가야 된다. 그죠? 알겠습니까? 그럼 잘 봐봐. 될 수 있는 케이스 다 만들어 본단 말이야. 만약에 300g짜리가 3개 선택하면 이만 1등급 돼. 맞지? 그럼 나머지 4등급이거든. 300g짜리 한 개랑
300g짜리 한 개랑 250g짜리 두 개 되겠네. 요건 어떤 경우지? 하나는 1등급이고 하나는 1등급 아닌 경우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또 보자. 그 다음 노란색 보자. 현재 300g짜리가 두 개고 250g짜리가 한 개. 이렇게. 300g짜리 3개 했으니까 나머지는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3개 다 했으니까 이제 두 개 맞다고. 두 개고 한 개. 총 세 묶음이 하나니까. 맞지? 그럼 이거 얼마? 850고 1등급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았지? 300g짜리 몇 개? 한 개랑 250g짜리 몇 개 남았나? 미안합니다. 300g짜리 몇 개? 두 개랑. 아, 미안해. 250g짜리도 몇 개 남았어? 두 개랑. 미안해. 얼마지? 850. 요것도 1등급. 요거는 어떤 경우야? 둘 다 1등급. 뭐 이해됐나? 그 다음에 300g짜리 두 개 있는 거 다 했잖아. 그럼 300g짜리 한 개 따지자. 한 개 따지자. 300g짜리 한 개. 만약에 이거는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케이스를 다 해볼 거야. 300g짜리 한 개 나오면 250g짜리가 몇 개 나오겠니? 두 개 나오겠니? 맞지? 그럼 몇 얼마야? 800g. 이 말은 뭐죠? X지 X. 안 되고 그럼 나머지 뭐 나가니? 300g짜리 몇 개 남았어? 3개. 이만은 동그라미 아이가? 맞죠? 근데 이거 위에서 있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전체적으로 똑같은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요거랑 하면 똑같은 거지. 끝났습니다. 요거지. 이게 전체 사건입니다. 1등급이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중에 이거에 되든지 이거 중에 물어봤는 건 다른 하나도 뭐가 된다고. 1등급이 나왔는데 다른 하나도 1등급이 되라는 뜻이야. 정말 동그라미 두 개 다 올라가 이 말이지. 자, 그럼 계산합니다. 계산할 방법 보자. 자, 계산해보자. 요거 이거는 뭔데? 이렇게 볶음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1등급. 어떻게 한다고? 300g짜리 몇 개? 4개 중에 몇 개 볶는다고? 3개 볶는다고. 4개 중에 3개. 4개 중에 3개 볶는. 맞지? 내가 지금 몇 개 볶는 거야? 3개 볶아버렸어. 그럼 4실은 옆에서 끼러버렸잖아요. 그럼 4시다. 나은 거 몇 개 남아? 요 4개 중에 3개 볶고. 그럼 남은 건 3개 중에 1개랑 2개 중에 2개. 그 말이지. 근데 일어나면 끝났지. 왜 그런지 알겠나? 왜 그렇지? 내가 지금 뭐 했는가? 300g짜리 4개 중에 3개 뽑았잖아. 자동적으로 3개는 무조건 나머지 다 뽑아야 된다. 요게 지금 동그라미. 됐어? 동그라미 곱하기 x가 되거나 그래야 되거나 또는 이거는 뭔데? 뭐 있는가? 300g짜리 몇 개? 4개 중에 몇 개? 2개 뽑았지. 4개 중에 2개 뽑아버렸어. 지금 몇 개 뽑았어? 3개 뽑았어. 이렇게 놔두면 안 되지. 또 뭐 해야 돼? 2개 중에 1개 뽑아야지. 그럼 총 몇 개 뽑았니? 3개 뽑아. 맞나? 나머지 3개는 자동적으로 나머지 되는 거지. 이거지. 도중에 뭐 올라가면 여기 올라가야지. 40 곱하기 20. 됐습니까? 계산해보자. 그럼 얼마지? 부모는 43은 4잖아. 4 더하기. 여기 얼마인데? 6이 12가 12. 분의 12. 여기 나가는 거야. 16분의 10이니까 4분의 3이 되겠다. 여기 내가 한다. 답 4분의. 자, 좀 어려웠다. 4점짜리 어려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조금 확률 문제인데, 이번에는 확률로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 개의 확률을 다 보았겠지만, 밑에 분모는 우리가 해봤다시피 다 똑같아. 맞지? 그래서 분모를 다 적었다. 그냥 바로 경우수로 따졌는데, 하나, 이제 세 묶음 묶었을 때, 하나는 1등급일 때, 다른 하나는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 알았잖아. 3개 중에 3개 다, 300g짜리 3개 다 뽑아버리면 나머지는 무조건 1등급이 안 돼. 맞지? 그러니까 4개 중, 300g 몇 개? 4개 중에 3개 뽑아버렸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건 나머지 자동이잖아. 여기까지 뽑아버리면 이건 자동이야, 자동. 그러니까 옆에 곱해도 마찬가지로 1 된다, 1. 무슨 말인지 알겠나? 곱해볼까? 뭐 곱하면 되지?
다시 요거 뽑았잖아. 옆에 곱하면 못 해야 돼. 이제 300단 한 개 뽑아야겠다. 몇 개 중에? 한 개 중에. 1시, 1이시. 곱하기 1시는 1이야.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몇? 2시면 1이야. 곱하면 나가지. 자동적으로 딱 선택되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게 56번 문제고 답은 4번이 됐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패턴이죠. 적분 방해 문제는 표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구조 알겠지? 이 구조.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이런 구조든지. 자, 계속 반복해서 문제 풀어보자. 자, 문제 풀면서 지금 쌤 하고 있는 적분 방해 문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구조가 동일하니까 마치 공식처럼 만들어서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자. 57번. 여학생 100명과 남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영화 A와 영화 B 관람 여행을 조사했다. 자, 이런 문제는 뭐 하면 편하겠니? 표 만드는 게 편하다는 거 알겠지? 표 만드는 거 시작하고 느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표 만들면 제일 쉬워. 근데 좀 전에 했던 문제들은 표 만들기 어려우니까 표 만들기 쉬운데요. 남학생, 여학생이 영화를 봤다. A 영화랑 B 영화를 봤다. 남자랑 여자. 자, 봐, 문제는 색다른데. 자, 남학생은 전체 몇 명 있었다고? 200명이야. 남학생 전체 몇 명? 200명. 여학생 전체 몇 명? 100명 전체. 자, 그 결과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편의 영화를 관람했대. 그러니까 적어도 한 편 했단 말은 두 편 본 사람도 있다. 누가 이랬죠? 무조건 한 편 무조건 맞는 거야. 안 본 사람 있는 건 아니고. 겹쳐지는 게 있다. 이 말이야. 두 개 다 받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A와 B 둘 다 받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지. 지금 말하는 게. 그렇게 설명해. 이렇게 가서 하면 문제가 진실해집니다. 자, 보자. 영화 A를 관람한 학생 150명 중, 영화 A는 전체 몇 명 봤다고? 150명이 봤다. 전체. 영화 B는 전체 몇 명 봤다고? 180명 봤다. 그 다음에 여학생이 몇 명이라고? 다시. 영화 A를 관람한 150명 중 여학생이 45명. 요거 150명, 여학생이 45명. 남학생은 자동으로 105명이 봤다. 마찬가지로 영화 B를 관람한 학생 180명 중에 여학생이 72명이래. 이건 자동적으로 108명이 돼요. 180명.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두 영화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들은 중에서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들. 그래? 근데 지금 관심 갖는 거는 뭔데? 요것이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들. 한번 생각해봐. 요 두 개 다르면 213. 원래 몇 명? 200명. 중복된 사람 몇 명이야? 13명이 둘 다 받는 거죠. 13명이 둘 다 받는 거죠.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두 개 다 얼마? 117, 17명이 둘 다 받는 거지. 그럼 이제 물어봤는 건 그렇지. 영화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 중에서 한 명 A, B로 뽑을 때 스트레스 꺼야지. 이게 뭔데? 전체 사건. 영화 모두 본 사람들이 뭔데? A, B 모두 본 사람들이 13명과 17명이지. 그 중에 뭐야? 여학생 17. 이렇게 구조는 항상 똑같아. 이해됐습니까? 답은 20분에 17이 되겠죠. 아이고, 30분에 17이네. 딱 4분. 넘어갑니다. 58번. 좀 어려워집니다. 어느 스포츠 용품 가게에서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 야구공 한 개를 포함하여 20개의 야구공을 한 상자에 넣어 상자 단위로 판매한다는 자, 문제 많이 어려워. 독립수행 영역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간에 다시 20개 야구공이 있는 한 상자에 공이 몇 개 있다고? 20개 있는데 그 중에 별표가 들어간 게 몇 개 있다고? 5개. 맞나? 다시 한 상자에 5개의 야구공을 이미 추출하여 다시 미안합니다. 지금 많이 잘못했다. 다시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 야구공 한 개를 포함해서 총 20개 있는데 한 상자에 20개 있는데 하면 별표가 몇 개 있다고? 한 개. 아닌 게 몇 개 있노? 19개 있지. 근데 그 중에 내가 몇 개? 한 상자에서 몇 개? 5개를 뽑는 거야. 내 마음대로 이미 추출해서 별 모양이 그려져 있는 야구공이 있으면 축구공 한 개를 준대. 됐어? 자, 그 다음에 문제 시작했습니다. 야구공 3상자를 구입하여 그렇다면 이 말이죠. 내가 그러한 행위를 몇 번 한다? 3번 한다. 3번. 했을 때 당첨 여부를 모두 확인했을 때 축구공 2개를 경품 받을 확률을 말은 그러한 일이 2번 되라는 뜻이잖아. 독립시행이 한 거지. 왜 독립시행이 한 거야? 해보자. 지금 내가 한 상자에서 5개를 그잡 땡겼을 때 별 모양의 당첨을 축구공 한 개 받으라 하면 별 모양을 가져와야 될 거 같아.
그 뽑을 확률이 정해져 있잖아, 항상. 맞죠? 뭐지, 그게 확률이? 말해보자. 축구공. 축구공. 경품이지. 경품을 받을 확률이야. 축구공 경품 받을 확률이지. 뭐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 한 상자 20개 중에 내가 5개 꺼냈을 때 별명이 있으면 축구공 받는 거잖아. 맞지? 내가 전체 몇 개가 있다고 상자 안에 20개 중에 몇 개 선택한다고 5개를 뽑는데 별명이 1개 들어가 있으면 된다. 별명이 있는 게 몇 개인데? 1개. 1개 중에 1개 뽑고 나머지 별명이 없는 게 몇 개야? 19개지. 19개 중에 몇 개 뽑으라고? 4개 뽑으면 이게 바로 당첨될 확률이죠. 다시. 축구공 1개 받을 확률이야. 당첨될 확률이야. 그 말은 20개 중에 내가 몇 개 뽑는다고? 5개 뽑는 중에 별명 몇 개 있다고? 1개 있잖아. 1개 뽑아야지. 뽑고 나머지 4개는 아닌 데서 뽑아야 된다. 그래야지 당첨되는 거지. 이게 당첨되는 거지. 됐습니다. 이거 계산해볼까요? 계산하니까 이건 계산 쉽다. 자, 20 곱하기 19 곱하기 18 곱하기 17 곱하기 16 나누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분자 일시는 1이고 맞지? 이거는 또 뭐냐? 19 곱하기 18 곱하기 17 곱하기 16 나누기 얼마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4, 3, 2, 1이 이렇게 안 됩니다. 19, 17, 18, 19까지 다 맞지? 그럼 얼마지? 5분의 20이 얼마야? 4인 4. 4분의 1 남아. 됐나? 받을 확률이 얼마라고? 4분. 똑같았습니다. 자, 근데 상자 몇 개? 3개. 그럼 그 행위는 몇 번 했다? 3번. 3번 해가지고 2번은 당첨되라 뜻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당첨될 확률이 얼마라고? 4분의 몇 번? 2승 1패 이 말이지. 2승 1패. 2번은 당첨되고 당첨 안 되는 게 몇 번이야? 4분의 3. 그게 한 번. 이게 답이 아니죠. 앞에 적어야지. 뭐라 적동을 세미? 3 팩토리알, 2 팩토리알, 1 팩토리알.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답은 64분의 9가 나온다. 계산 생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런 답이 나왔고, 두 개 더 알았으니까 두 개 나오면 73. 이렇게 답은 구하수가. 그렇죠. 한꺼번에 탁 풀 수 있는 게 아니지, 당연히. 이게 어려우니까 좀 생각 좀 해야 돼요. 독립시행의 확률인 건 알겠나? 왜 독립시행의 확률이지? 독립시행의 확률을 언제 쓰는 거야? 독립일 때. 독립이 뭐라고? 확률이 변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한 상자에서 내가 한 상자에서 경품 받을 확률이 항상 4분의 1로 결정되었잖아. 그 행위를 몇 번 한다고? 3번 하는 중에 2번 그렇게 되어래. 2승 1패 이 말이지. 2승 1패. 맞지? 한국하고 누구? 브라질하고 축구에서 2승 1패라는 게 그거잖아. 알겠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게 58문제입니다. 자, 59번. 이랬습니다. 어느 창고에 부품 S가 3개가 있고 부품 T가 2개 들어있는 상태에서 어느 상태에서 S라는 부품은 3개가 들어가 있고 T라는 부품은 지금 2개가 들어가 있고 그 상태에서 창고에 부품 2개를 추가로 들어왔답니다. 2개를 내가 더 추가로 집어넣었대. 들어왔는데 추가된 부품은 S가 될 수도 있고 또는 T가 될 수 있다. 뭐가 되는지 몰라. 그 중에 S의 개수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S의 개수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이 말은 이항 분포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어려운 문제지만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 정리,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 분포 세 개가 다 연관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말은 이 말이지. 이항 분포, 지금 뭐가 이항 분포야? 추가되는 S의 개수야. S에 추가되는 S의 개수. 그놈이 이항 분포다. 바이노미알 2번 2분의 1. 이 말은 이 2분의 1을 무슨 뜻이야? 한 번 시행했을 때 S가
추가될 확률이지. 얼마나? 2분의 1. 맞지? 그럼 추가되지 않은 확률이 2분의 1이지. 그 말이고. 몇 번 했다? 2번 했다. 옛날에 2개. 2번 했을 때. 그 말이다. 근데 7개의 부품 중에 하면 전체 지금 몇 개야? 5개인데 그럼 2개 추가되면 총 몇 개야? 7개. 7개 부품 중에 한 개를 선택한 것이 T일 때 슬래시 하면 한 개 포함되는 게 T가 돼요. T일 때 그때 부품이 모두 추가된 부품이 모두 S를 확률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확률 문제인데 이래 됩니다. 다시 지금 추가되는 게 S가 몇 개? S 빵 개, T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S 한 개, T 한 개 들어갈 수도 있고 S 2개 다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래 됐습니까? 그럼 전체 몇 개? 7개잖아. 그 중에 몇 개, 뭘 뽑는다고? 한 개를 뽑았는데 한 개를 뽑았어요. 그 중에 한 개를 뽑았는데 그게 뭐라고? T가 된다. T. 1대 나머지 한 개가 T일 때 그때 S 2개 포함했을 때에 그러니까 다시 자 전체 용어는 뭐냐? 전체 용어는 S 빵 개 들어갔을 때 S 한 개 들어갔을 때 S 2개 들어갔을 때 세 가지 개수를 하게 맞지? 그 중에 T를 한 개 뽑았는데 T는 반드시 한 개 뽑아야 돼요. 맞지? 그때 S 2개 포함됐을 확률이 뭐라고? 다 됐습니다. 전체 사건은 뭐라고? 전체 사건은 내가 뭐야 돼? T를 뽑아야 돼. T를 뽑는데 7개 중에 한 개를 뽑는데 T를 뽑는데 잘 봐. 자, 제일 첫 번째 S가 한 개도 포함되지 않았어. 알겠어요? 자, S가 한 개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 T가 몇 개 들어갔다? 2개 들어갔어. 그럼 T 한 개 뽑을 확률이 얼마인데? 7분의 4. 맞나? 7분의 4. S가 한 개도 선택 안 되면 T만 2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T 뽑을 확률이 얼마야? 7분의 4. 자, 근데 그거 중요한 말이지. 이게 들어가야 돼. S가 한 개도 안 들어갔단 말이잖아. T만 2개 들어갔다는 것이지. T가 들어갔다. 몇 번째라고 했는데? 2번 했는데 T만 2번 들어갔다. 됐어? 하면 2분의 1. 2분의 1은 S가 들어갈 확률이 지금 2분의 1 했잖아. S는 몇 번 들어갔다고? 빵번. T만 몇 번 들어갔다고? 2번 들어갔어. 전체 몇 번? 2팩.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거야. 왜 그런가 하면 잘 봐. 이게 지금 이항 분포잖아. 이항 분포의 확률은 무슨 확률이라고 했습니까? 이항 분포는 쌤하고 통계 파트 뒤에 알겠지만 이항 분포의 핵심은 두 가지야. 확률 변수 x를 횟수 몇 번이라는 게 횟수고 그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하는데 지금 이게 이항 분포 다른 거 있잖아. 이 자체가 확률이 뭐라고?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러니까 2번 중에 내지만 잘 봐. 2번 중에 S가 포함된 개수잖아. 이만 S가 몇 번 포함됐다고? 빵번. 2분의 1 S가 빵번. 나머지 T가 2번 일반이잖아. 독립시행. 요렇게 되거나. 또는 자 이제는 잘 봐봐. S가 한 개 뽑았어. 그럼 T도 한 개 뽑았겠지. 그럼 전체 몇 개가 있나? 요거는 몇 개가 되지? 3개 되고 요거는 뭐가 돼? 4개 되고. 맞지? 그래서 T가 뽑힐 확률은 얼마야? 7분의 얼마 되지? 3인데. 맞지? 근데 그 앞에 무슨 일이 벌어져? 이건 어떤 경우로? T 한 개, S 한 개 뽑으라고. 맞지? 2번 했는데 1승 1패지 쉽게 말하면 2분의 1이 뭐야? 2분의 1에 1승 한 번 뽑고 2분의 1 T도 한 번 뽑고 전체 2개를 배열하는데 1패, 1패 이렇게 되지. 됐어?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지? S만 2개 다 들어갈 수 있잖아. S만 다 2개 다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되지? 2분의 1 그놈 S 2번 다 들어가고 T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전체 2팩토리아 배열하는데 2팩, 0팩이 자 그러면 S만 2개 다 들어갔어. 그럼 이게 몇 개 되노? 5. T 뽑을 확률이 얼마지? 7분의 2. 이게 전체 사건이야. 그런데 하필이면 뭐겠지? 이것들 중에 S가 2개 뽑혔을 확률이 되잖아. 맞나? 문제 그렇게 많아. 마지막에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지. 추가된 부품이 모두 S 있을 확률이 요거잖아. 요게 그냥 그대로 싹 올라가는 거지. 얼마? 2팩, 0팩, 2팩 그냥 1입니다 이건 사실. 그 다음에 2분의 1의 제곱 구조를 쓰면 설명하고 싶은 거야. 1승 0승이가 그 다음에 7분의 2 여기 올라가고 요 계산은 좀 생각합니다. 답 계산해 드리면 답은 6분의 1 나오네. 다시 설명하라. 자,
어려운 문제인데 베스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독립시행의 확률, 좋고 뭐 이게 짬뽕. 그래서 진짜 좋은 문제야. 이게 진짜 잘 봐. 다시 크게 생각해보자.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근데 지금 T 또는 S니까 뭐가 두 개 추가될지는 몰라. 그럼 추가되는 경우는 다 따져본 거야. 뭐. T 빵개 S 두 개 들어가든지 이것이 T 빵개 S 두 개, T 한 개 S 한 개, 그다음 T 두 개 S 빵개.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큰 세 가지 경우. 하필이면 이것만 S만 두 개 들어가는 경우를 찾잖아. 근데 그 전에 무슨 말이냐? T가 뽑혔을 때 되잖아. 이게 전체 사건. 됐습니까? 그럼 자, 요 경우는 뭐라고? 요 경우는 T만 두 개 들어가는 경우야. T만 두 개 들어가는 경우, 그게 먼저 확률로 계산돼야지. T만 두 개. S의 개수, S가 뽑히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았으니까 S가 뽑힐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럼 T가 뽑힐 확률도 2분의 1인데, 제일 앞에 뭐라고? T만 두 개 뽑았는 거야. T만. 그러니까 S가 뽑힐 확률, S는 빵번 뽑히고, T가 두 번 뽑혔습니다. 됐죠? 독립시행이 됐죠? 그 다음에 그때는 요 개수는 두 개, 네 개가 될 것이고 세 개니까 T가 뽑힐 확률은 7분의 3이죠. 이렇게. 그러면 T 한 개, S 한 개. 그럼 이거 한 개씩 들어가면 T가 뽑힐 확률은 7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두 개 빵개. S만 두 개 들어갔으니까 7분의 2가 되지. 그 놈 중에 하필이면 S 두 개 포함된 경우는 요 경우잖아. 여기 그대로 탁 올라가는 거죠. 구조는 항상 똑같아. 됐나? 그래 계산하면 분의 1. 계산대로 복잡하지 않아 생각보다. 식을 적다고 복잡하지 않는데. 알겠죠? 자, 이 구조는 또 무슨 구조냐? 확률로서 계산하고 있는 구조야. 표 만드는 구조가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조금 확률 구조는 두 가지 구조가 있다. 알겠죠? 이 구조 또는 표 구조. 표 구조는 훨씬 쉽지만 이런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게 5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이항 분포를 줘서 이래 되는 이 케이스, 이 주어진 요 놈이 될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로 다시 한 번 더 계산해야 되는 게 어려웠던 거야,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이항 분포의 확률은 뭐라고?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항상 이항 분포의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 이 2분의 1은 무슨 뜻이야? 한 번 시행했을 때 나올 확률. 몇 번 시행했지? 두 번 시행했어.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 있노? 이 말 뭐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 있지? 빵번 또는 뭐야? 한 번 또는 뭐야? 두 번이지. 뭐가? S가. 이 말 S가 몇 번 나왔지? 빵번. 이 말 뭐가? 한 번. 이 말 뭐? 두 번이 나왔어. 알겠죠? 그렇게 계산해 줘야 됩니다. 핵심. 이해됐죠? 다시 뭐라고? 이항분포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하는데 몇 번? 두 번 시행했습니다. S가 추가되는 게 S가 될 확률은 뭐라고? 2분의 1이야. 됐어. 하면 추가되는 S의 횟수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0, 1, 2. 이게 만약에 10이야 10. 그럼 될 수 있는 게 뭐야? 0, 1, 2, 3, 4, 5, 6, 8, 9, 10이지. 맞지? 두 개밖에 없잖아. 0 또는 1 또는 2인데 S가 0, S가 1, S가 2 이 말이야. 독립시행 확률 계산해야 되지.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T의 확률들은 직접 계산해야 돼. 그 놈들 중에 하필이면 S 둘 다 뽑는 경우는 요거잖아. 이게 그대로 픽 올라가는 거야. 됐죠? 그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60번 문제. 60번까지 풀면 그 다음부터는 수능 문제로 다시 또 쉬워졌네. 3년짜리 문제. 까지 풀고 좀 쉽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렇게 축 처졌으면 어떡해. 자, 60번 문제 보니까 가수 A는 지금 문제는 이렇게 표현해보자. 가수 A의 팬클럽 회원 150명과 가수 B의 팬클럽 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가수 C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좀 많이 어려졌다. 그 결과 가수 A의 팬클럽 회원 중에 70% 지금 뭐 해주거든요. 확률을 해줬잖아. 그러니까 요놈은 표 만드는 것보다는 표 만들어도 됩니다. 직접 계산하기 편하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읽어보자. 가수 A와 가수 B의 팬클럽 회원 전체 350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사람이 가수 C를 선호하였을 때까지가 전체 사건이야. 들었나? 그때 물어봤는 게 뭐였노? 이 사람이 가수 A의 팬클럽의 회원인 확률이죠. 그럼 다시 가수 C를 선호할 수 있는 케이스, 이게 전체 사건인데 가수 C를 선호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A의 회원일 수도 있고 B 회원일 수도 있네. 그 중에 하필은 뭐라고? A 회원이 되네. 이 맞죠? 끝났네. 바로 계산합니다. 자, 90번 여기. 그래. 전체 사건은 뭐라고? C 회원. C 회원을 C 가수를 선호할 수 있는 게 전체 사건이야. 근데 C 가수를 선호하는 사람이
A에서 될 수도 있고 B에서 될 수도 있잖아. A에서 보니까 가수 A의 팬클럽 몇 명이야? 150명. 전체 150명. 그놈의 몇 퍼센트라고? 70%야. 10분의 7이지. 이게 뭐한다? 가수 C를 써가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뭐라고? A 가수 팬클럽의 70%. 이게 C를 써나는 거야. 맞지? 그래 될 수도 있고. 또는 더하기. B 가수 팬클럽 몇 명이야? 200명이지. 200명에 몇 퍼센트 하겠지? 50%가 얼마지? 2분의 1. 요게 또 C를 선호할 수 있는. 됐지? 끝났잖아. 이게 C를 선호한 사람들이잖아. 뭐 C를 선호하였을 때까지가 전체 사건이야. 그 중에 하필이면 뭐라 해요? A 가수의 팬클럽, 이게 A 가수죠. 치고 올라온 거다. 70, 10, 이게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됐나? 답은 41분의 20. 선생님 지금 쉽게 설명했지만 찾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구조를 잘 봐. 구조 알겠지 지금. 이게 60번 문제였습니다. 두 사건 AB에 대해서 PA, A가 될 확률이네. PA가 이런 문제는 3등자 문제로 많이 비출되고 있죠. PA가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PA, PB 여집합이네. B 여집합의 확률이 3분의 1. 여기서 켜주고 있는 게 뭔데? B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지? 3분의 1인가 켜줬습니다. PB는 3분의 1죠.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간에 PB는 3분의 1. 자, 그럼 완벽한 공식 문제인데 물어보기를 P, B 바 A 있잖아. 조금만 보죠. 이게 지금 얼마나 하면 6분의 1. 그럼 이것도 공식이니까 바로 적자 얼마지? 어떻게 생각하지? PA분의 PA 교집합 B지. 이게 지금 얼마라고? 6분의 1이라고 무조건. 맞지? 요 놈분의 무조건 교집합. 그 다음에 마지막 물어봤는 건데 P, A 여집합 바 B. 이거 물어봤잖아. 이건 또 공식적으로 PB분의 P A 여집합의 교집합의 B. 요 계산한 뜻이고 그냥 PB는 딱 보니까 바로 나왔네. 이게 뭔지 봐. 맞죠? 내 지금 구해야 될 게 뭐라고? P A 여 교 B. 이게 뭐지? 끝나잖아. 이건 뭐안 나왔네. P B 빼기 A랑 같은 건지는 알겠습니다. 이게 자리 바꾸면 B 교집합 A요. 교집합이 여집합은 차집합 바뀝니다. 집합은 됐어. 이것도 뭐라 나는 두 가지가 있죠. P A와 B의 이게 무슨 우리나라 말로 나와 순수한 B야. 순수한 B. B에서 A 빼고 남아있는 거잖아. 그럼 합집합식 못 뺏는 거랑 P A 빼는 거랑 똑같아. 맞지? 순수한 B니까 P, B에서 못 빼는 거랑 P, A 교집합 B만 속 빼가는 거랑 똑같아. 그럼 뭐가 편하겠니? 밑에 게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 이 말은 뭐라고? PB PB 빼기 P, A 교 B. 물론 다 계산해도 되고 요거 약분한 거예요. 1. 그렇지? 빼기 뭐가 됐어? PB분의 P, A, 교 B. 이렇게 계산해도 너무 완벽하세요. 됐죠? PB는 알고 있고 A, 교 B도 여기 알고 있네. 자, 계산하자. 1 빼기 PB는 얼마라고? PB가 3분의 1가 3분의 1. PA, 교 B는 여기 숨어있네, 여기. 맞죠? PA면 요거는 요거 곱하면 되겠네. PA가 얼마나 되지? 2분의 1 곱하면 12분의 1 이렇게 되죠. 맞지? 이게 얼마야? 12분의 1. 계산하면 되겠지. 구문문자에 1 빼기 11을 곱하면 4분의 1이 되죠. 답은 얼마나 나오죠? 4분의 3이라는 세종적인 답이 되는데 뭐 쌤처럼 완벽하게 공식으로 풀어도 되고 벤다 그림 그려도 돼도 좋은데 뭐 여러 가지 풀이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알겠죠? 그럼 여기 풀면 제일 정확하게 풀 수 있잖아. 그 빨리 푸는 방법이 있지만 그거 안 하려고. 알겠지? 실수하지 말고 반독립이란 말 나올 때 쓰는 거 있는지 알겠지? X로 두고 풀었던 거. O는 그래 풀면 쉽고 요거는 공식으로 다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
62번 줄게. 집에 와서 다시 쌤 강좌 올리겠지만 다시 볼 시간 없다. 지금 다시 공부한다 여러분들아. 키가 서로 다른 네 사람이 있답니다. 일렬로 세울 때 뭔데? 전체 사건은 4팩토리얼이지. 맞지? 4팩토리얼. 전체 4명을 일렬 배열할 때 4팩. 이제 말해. 앞에서 세 번째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이야. 분자는 일일이 다 따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자. A, B, C, D 4명이 있는 거야. 4명을 일렬 배열하는데 키가 지금 서로 다 다르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게. 숫자로 1. 1은 키가 제일 큰 사람이야. 미안해. 1, 2, 3, 4. 4명이 있다 하자. 키가 1cm, 2cm, 3cm, 4cm. 이게 제일 크다. 그치? 라고 할 때, 세 번째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이야. 그럼 세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인데. 이게 세 번째지. 요 사람. 이거 두 분보다 키가 작아야 돼. 생각해보자. 여기에 1이 오면 되지. 이럴 수 있잖아. 여기 1 왔어. 하면 나머지는 뭐가 와도 상관없는. 맞지? 뭔지? 여기 올 수 있는 몇 가지? 세 가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다시 정확히 말하면 다 해.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이지. 정확히 말하면. 이건 무조건 한 명 이만 와야 돼. 1번 왔습니다. 이래 되거나 또는 더하기. 여기 만약에 4번에 오면 되나? 안 되지. 3번에 와도 안 된다는 알겠지. 여기 뭐 쓰면 2번이 올 수 있잖아. 여기 2번이 와야지. 그러면 여기 쓰는 경우는 여기는 뭐가 돼? 무조건 1번이 와야지. 1번. 여기 무조건 1번이 와야 돼. 이해됐죠? 그럼 제약으로 쓰는 경우 몇 가지야? 한 가지 1번. 여기 몇? 두 가지. 요거 한 가지지. 곱하기. 답은 얼마죠? 뭐 틀렸나? 세 번째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의 키가 작을 확률이 있어. 일렬로 배열할 때 4팩토리얼. 세 번째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 여기는 4번하고 3번이 오면 안 되지. 무조건. 두 사람보다 작다 했잖아. 이웃한 두 사람보다 더 작아야 되니까 여기 쓰면 무조건 1번하면 2번이잖아. 맞지? 1번이 왔다 치면 여기 쓰면 몇 가지야? 뭐 와도 상관없잖아.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그래 되거나 또는 여기 2번에 오면 1번이 무조건 여기 와야지. 한 가지. 여기 쓰면 1번 한 가지. 여기는 뭐? 두 가지. 여기는 한 가지. 맞네. 맞지? 얼마 하겠어? 얼마? 2분의 1 아니야? 알지. 2분의 1 알지? 큰일 날 거야. 더하기다, 더하기, 곱하기가 아니고. 같이 계산하면 얼마야? 4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3분의 1. 4, 3, 12, 24분의 24분의 12 더하기 2야. 아, 큰일 났다. 6 더하기 20. 더 큰일 났네. 3분의 1. 이러면 안 돼. 4, 3, 2, 1 약분하고, 약분되고, 4분의 2, 2분의 1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더하기다 됩니다. 요렇게가 틀린 사람들 너무 억울하겠다. 63번. 쌤도 그래 생각했구나. 이게 63번은 사건 전체의 집합 S의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 무슨 말이야? 이거 앞에서 풀었던 게 또 나오는 거야. A와 B가 배반 사건이란 말은 A와 B의 교집합이 뭐란 말이야? 이게 배반 사건이야. 그 다음에 A와 B의 합집합이 뭐라고? S라는 전체 사건이야. 그림 그려보면 어떤 상황이니? 전체 확률이 1인데 전체 사건이 S 사건이 있을 때 A와 B는 배반 사건이니까 이래요. 이게 A고 B 이래요. 교집합이 없고 전체가 합집합 전체 이런 상황이죠. 라고 할 때 이건 설명했을 때 이제 알 거야. 앞에 했던 경험이잖아. PA랑 앞에 2배의 PB 요거 무슨 뜻이겠지? A와 B가 일어나는 확률이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라고. 맞지?
그럼 PA는 뭔데? A가 일어날 확률이 크나 B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 PA는 얼마죠? PA는 3분의 2. PB가 얼마라고? 앞에 했던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들아? 이것이 답해줬죠. PA는 얼마야? 3분의 2 바로 나왔네. 1번. 왜 그런지 설명했나? 앞서. 이게 뭐라고 했던 거지? PA 대 PB가 일어날 확률이 PA 대 PB는 2 대 1인데 되겠어. 이게 막 2고 3이면 3 대 2. 이게 지금 얼마라고? 2 대 1. PA 일어나면 전체 3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2개는. 알겠죠? 64번에 자 어느 학급은 남학생이 18명이고 여학생이 16명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이 학급의 모든 학생은 중국어와 일본어 중 한 과목만 수업을 받는다고 한다. 남학생 중에서 중국어 수업을 받는 학생을 12명, 여학생 중에서 일본어 수업 받는 사람은 7명이랄 때 마지막 물어봤는 거예요. 이 학급에서 선택된 한 학생이 중국어 수업을 받는다고 할 때라고. 그때 이 학생이 여학생이고 무슨 문제야? 조건 방법 문제만. 맞지? 뭐 만드는 게 좀 편하냐? 표 만들까? 표 만들어보자. 표 만드는 거는 시기 더 쉬운데. 표라 했으니까 표 만들어보자. 지금 표 만들면 남자랑 여자랑 나눠질 것이고 또 뭐랑 나눠질 것이고 중국어 수업 듣는 사람하고 일본어 수업 듣는 사람하고 있어. 중국어. 이제 여기 보니까 어느 학급의 남학생은 18명이다. 남자가 18명. 알지? 18명. 여학생이 16명. 맞네. 남자 18명. 여자는 16명. 전체로. 됐어. 일본어, 중국어와 일본어 과목 중에 한 과목만 수업 받는다. 그러니까 겹쳐지는 게 없다는 뜻이야. 그렇죠? 라고 할 때, 남학생 중에서 중국 수업 받는 사람이 12명, 남자 중에 중국이 12명이야. 그럼 당연히 자동적으로 이런 몇 명이야? 6명. 여학생 중에 일본어 수업 받는 사람이 7명이야. 여학생 일본어 7명. 자동적으로 이건 몇 명이 되지? 9명이다. 라고 할 때, 중국어 수업을 받는다고 할 때 중국어 수업 12 플러스 9지. 그놈 중에 하필이면 뭐라 했겠니? 여학생, 여자, 9 이렇게 답이죠. 맞죠? 7번에 3이가 약분하니까 7번에 3. 답 3번. 64번. 이게 너무 쉬워서 3점 줬는 거야. 문제는. 65번. 두 사건 A에 대해서 또 여전히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서 PA라는 놈이 A가 일어날 확률이 지금 보다시피 4분의 1이고 알파죠. PB, B가 일어날 확률이 PB가 일어날 확률이 지금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힌트죠. 이게 무슨 말이지? A가 B에 포함된다. 이 말은 뭐야? 이 말은 A가 자 그림 그려봐. A가 있고 B가 있는데 B에 포함된 B.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은 누가 되지? A지. 그 말이야. 그러니까 P. 이 말은 A와 B의 교집합이 뭐라고? A와 같습니다. 라는 거지. 결국 뭐 켜졌는 거야? 이거 켜졌잖아. P에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도 얼마나 말이야? 4분의 1 이렇게 켜졌는 이거 켜졌는 거야. 얘는 물어봤는 게 뭐지? 마지막에 P A 바 B 이 말이지. 그건 얼마? 뭐야? PB는 P A 교 B 완전히 지금 공식으로 보고 있다. 여기다가 나중에 계산하면 되겠죠. PB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2분의 4분의 1. 계산하니까 8분의 3이가 여기는 뭐라는 거야? 그 답이 3번에 있죠. 그게 65번. 자, 66번. A, B가 서로 독립이고, 지금 어떻게 할 텐지 알겠죠? A, B가 서로 독립이래. PA가 얼마나 됐지? PA가 3분의 1합니다. 요즘 4수 나온 문제입니다. 2011년 문제죠. 그 다음에
P, A 교 B 했는데 P, 그럼 이제 뭐 없는 지금 PB가 있나? PB 없잖아. PB 구하라. PB를 세우고 설정하라. X로 설정하라. 독립이 어땠어? A와 B가 서로 독립을 할 텐데 P, A 교 B는 이건 안 같아. P, A 빼기 P, B 이게 성립할 때 PB 구하자. 대입하면 되잖아.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교집하면 어떻게 되나? 그냥 막 곱하면 되잖아. 이거 곱하면 되지. 그러면 3분의 2x. 그거는 같아요. P가 얼마인데? 3분의 2 빼기 x. x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넘어가는 거. 3분의 5가 3분의 5x가 3분의 2. x는 얼마죠? 5분의 2가 되나? 됐지? 그래서 하면 되겠다. 답 4번. 67번 또 나왔네. 두 사건은 AB가 서로 독립이래. 그럼 자, 써보자. PA 여집합. A 여집합하고 PB가 3. 너무 쉽네. 3분의 1. 그럼 뭐 켜주는 PA가 얼마나 켜주죠? PA 여집합이 있으면 3분의 1이니까 PA는 얼마지? 3분의 1이지. 그 다음 물어봤는 거는 마지막에 P, A 교집합 B 물어봤는데 A와 B가 독립이니까 그냥 두 개만 하면 맞고 합니다. 답은 얼마죠? 6분의 2. 그게 답이죠. 답 4. 자, 68번째 한번 볼까요? 주머니 A에는 1, 2, 3, 4, 5 숫자가 하나씩 있는 카드가 5장 들어있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림 한번 해보자. 주머니 A 주머니에는 1, 2, 3, 4, 5 5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A 주머니. 그 다음에 B 주머니 B에서는 6, 7, 8, 9, 10의 숫자가 하나씩 있다. B 주머니에는 6, 7, 8, 9, 10의 주머니가 자, 이 주머니에서 A, B에서 각각 카드를 임의로 한 장씩 꺼냈대. 여기서 한 장 하면, 여기서 하나 꺼내. 각각. 꺼낸 두 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두 수의 합이 홀수일 때 쓸 수. 그게 전체 상태에서. 맞지? 주머니 A에서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짝수일 확률이 이런 거다. 여기서 하나 꺼내서 곱해서 말아. 합이 홀수다, 합이. 합이 홀수 되는 케이스가 뭐가 있지? 여기서 홀수 되는 거면 홀로를 더하면 뭐예요? 짝수. 짝수 홀수 더하면? 짝수 더하면? 짝수 홀수 돼야 돼. 짝수 홀수. 맞지? 대수 홀수 돼. 그럼 여기서 나왔어. 여기서 짝수 나오면? 여기서 나오면? 홀수 나오고. 반대로 여기서 홀수 나오면? 여기서 짝수 나오고. 이게 전체 사합이에요. 맞지? 그럼 바로 계산하니까, 바로 계산합니다. 전체가 뭐라고? 두 개 대해서 홀수 1대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뭐 나왔어? 짝수 나오고. 확률이 얼마? 5분의 사실 분모 다 똑같아서 그냥 개수로 적어도 됩니다. 짝수 나올 확률이 얼마지? 5분의 짝수 몇 개? 하나, 5분의 1. 짝수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는 홀수 나야 돼. 얼마지? 이게 지금 짝콜라 홀수가 하나. 고맙습니다. 맞지? 홀수. 이게 지금 짝콜 나누기예요. 그래 되거나 또는 앞에서 홀수 나올 확률이 얼마지? 5분의 3 곱하기 뒤에서 또 홀수 얼마야? 짝수 얼마야? 5분의 3 이거지. 이게 전체 두 개 대해서 홀수 나오는 그것 중에 하필이면 뭐라 했노? 주머니 A에서 나온 숫자가 짝수일 요거죠. 여기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는 거지. 5분의 2 곱하기 5 이게 나오는 답. 분모 다 5 다 똑같은 게 있으니까 나쁜애 그러면 결국 4 더하기 9 13분의 4 이렇게 나오는 답. 그게 답입니다. 답 2번. 됐죠? 지금 뭐로 계산했지? 확률로서 계산해. 조건 확률. 됐나? 자, 지금 풀고 있는 건 전부 다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수능 기출 문제. 다 이렇게 안 나오겠다. 3등짜리 문제 같지만. 69번.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편 9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서비스 끝나. 그게 전체 사건이죠. 순서건 뭔데? 9개 중에 몇 개? 4개 꺼낼 때 말이죠. 전체 사건.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이 7 이상이고 8 이하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전체 사건이야. 정통적인 확률 문제야. 분모는 NPR, NCR처럼 공식 쓰고 분장 다 해야 돼. 자, 몇 개? 4개 꺼냈는데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이 7 이상이고 9 이하일 확률이. 그럼 4개 꺼냈잖아. 4개. 그러면 4개 하나, 2개, 3개, 4개 꺼냈지. 4개 꺼냈는데 가장 작은 수와 이게 크기를 내가 순서로 적었다 치면 이게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 상관없어. 순서 상관없고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이 7 이상 9 이하라 말은 7이 되거나 8이 되거나 9가 되거나 이 말이지. 맞지? 합이 7. 가장 작은 놈하고 가장 큰 놈의 합이 7이 되는 경우. 합이 7. 잘 들어야 돼. 그럼 합이 7. 가장 작은 놈하고 가장 큰 놈 돼서 합이 7 되는 경우다. 좀 어렵다 사실. 맞지? 합이 7 되는 게 뭐 있지? 1하고 6. 1하고 6. 올 수 있지. 또 뭐 있지? 2하고 4. 2하고 3하고 얼마? 4. 이래 되는 잘 들어봐. 내가 몇 개 뽑지? 4개 뽑아. 그러면 이거 사이에 몇 개 있어요? 2개 들어가야 되잖아. 2개. 맞지? 그럼 이 사이 1하고 6 사이에 들어갈 수가 뭐 있지? 2, 3, 4, 5. 오케이? 4개 중에 몇 개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요? 2개. 4개 중에. 그 4개는 내가 지금 말하는 거야. 그 4개 중에 2개 들어가면 가장 큰 놈하고 가장 작은 수. 순서는 바뀌는 상관없다 지금. 맞지? 그러니까 이랬지. 그냥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겠지. 요 사이에 지금 몇 개 있지? 뭐 있노? 3, 4. 2개 중에 2개 다 들어가야 될 거야. 20. 이래 되거나 합이 7 되면 이래 되거나 또는 이래 되는 거지. 더하기 22. 1이지. 이거 나올 수 없다는 거 알겠지? 패스. 더 이상 없어. 합이 또 뭐 되는 경우야? 8 되는 경우.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뭐지? 1 나오면 얼마야? 7. 다시 쭉쭉 나오면 또 뭐 나오지? 2 나오면 6. 3 나오면 5. 4 나오면 4인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 알겠지? 자, 그럼 이건 또 1과 7 사이 몇 개 있지? 하는 방법도 알았다. 1과 7 사이 몇 개 있지? 다 세야줄까? 2, 3, 4, 5, 6 몇 개 있니? 5개. 중에 몇 개 뽑아야 돼? 50. 더하기 52. 더하기 이건 뭔데? 몇 개씩? 3C달 3C 더하기 이만 또 뭐야? 2C 1 됐죠? 여기 지금 합이 뭐야? 8 합이 9 안 적을란다 적었어 합이 9 되는 거야 이거 하나 왜안 적었어 합이 9 되는 게 뭐야? 1하고 8 2하고 7 3하고 6이가 4하고 5 안 되지 4하고 5는 안 되겠지 뭐지 이거? 7C가 되나? 6C지 6C 안 되고 6C 6C 더하기 이만한 사이 몇 개? 4개다 4C 더하기 2C 요게 내가 원한다 계산해 보자 쌤이 지금 나쁘고 틀릴 수도 있거든 9C4는 뭔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4 3 2 1 됐죠? 요 놈분에 4C 이제 암산하자 얼마야? 4 3 12 6이네 6 더하기 1 더하기 5 4 20 10 더하기 3 2 6 3 더하기 1 더하기 6 5 30 15 더하기 4 3 12 6 더하기 1 더하기 알고 오세요. 자 어쨌든 간에 분모는 약분 됐다면 이렇게 어려요 3하고 이렇게 됐어? 분모가 얼마지? 분모는 9 곱하기 14 분의 분자는 8 7 17 21 36
42, 43. 맞나? 내 마음대로 맞아. 7, 17, 20, 21, 36, 42. 약품 대상 안 된다, 이거. 얼마지? 너무 큰데 숫자. 그런 답이 없잖아. 저희 3, 5 빼야 돼. 어디. 밑에, 저기 3, 5는 안 보이나? 3, 5 이거? 4밖에 없어. 안 했잖아. 했나? 했어요. 고맙습니다.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거는 택도 없는 거지. 그냥 안 되는 거잖아. 큰일 나고. 그럼 얼마 빠져야 되나? 42가 되나? 이게 빠져야 돼. 고맙습니다. 또 계산 안 했으면 틀렸네. 맞지? 암산 이거 7. 7로 하고는 2가 되나? 4. 맞지? 9분의 2. 답이 없잖아. 틀렸어. 계산은 맞나? 9 곱하기 14 맞나? 9 곱하기 7 곱하기 2 맞지? 9네. 42 맞나? 네, 암산. 왜 이래 못해? 21. 7, 3. 5분의 3. 2분의 1. 어? 5번 답이 없잖아. 있어요. 5분의 1. 6번. 5분의 1. 미안합니다. 3분의 1 맞네. 답 5번 되어 있는데 쌤 계속 68번 답 보고 있어. 13분에 보고 있어. 됐죠? 답 5번. 답이 없는 줄 알았어. 더 빨리 푸는 방법 있겠나 없겠나? 몰라요. 이렇게 풀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래 풀기도 잘하고 있는 거야. 출제에서. 일일이 다 따지고. 분자. 자, 씌울게. 음. 70번입니다. A와 B가 서로 배반이 무슨 말이지? 그렇지.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 PA랑 PB가 같다는 거야. PA랑 PB. A와 B가 나오는 일이 같다. 그 다음에 계속 PA랑 PB, PA랑 PB, PB가 얼마나 9분의 1 너무 쉽지 않나? 이래서 합집하면 된다. 그럼 다 적어보세요. P,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저 쌤들은 PA 플러스 PB 끝이죠. 빼기 PA 교비인데 배반사 이거지. 그럼 이걸 내가 먼저 X로 하자. 이거 두 개 같대. 이거 뭔데? X의 50, X의 50, 3분의 1. 맞지? 이건 지금 뭔데? 답이 2X지. 같은 거 두개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X의 50, 3분의 1이야? 2X는 들어왔네. X가 3분의 X의 50, 9분의 1이니까 X는 3분의 1이잖아. 답은 얼마나? 왜 이래? 3분의 2가 내가 하는 거. 됐어? 보답이 4번. 71번. 표가 다 주어져 있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해봐야 되겠네. 읽어보니까 점수 A 점수, B 점수, C 점수가 있는데 40, 50점. 그 다음에 30점, 40점. 그 다음에 20점, 30점. 관람객의 점수, 심사위원의 점수. 다시 읽어보면 이렇다. 어느 디자인 공모 대회에서 철수가 참가했는데 참가자는 두 항목에서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람객이 주는 점수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이 주는 점수. 각 항목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다음 표와 같이 이렇게 있다. 철수가 각 항목에서 점수 A를 받을 확률이 2분의 1이래요. 점수 A 받을 확률이. 점수 A가 얼마나? 90점이지. 90점. 90점 받을 확률이 2분의 1. 점수 B를 받을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 맞지? C를 받을 확률이 6분의 1. 여기까지 했습니까? 관람객 투표 점수를 받는 사건과 심사위원 점수를 받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에요.
아무 관계 없다. 인마 점수 주는 거랑 인마 점수 주는 거 아무 독립 뭐라 그치? 확률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너기 주는 점수랑 그렇지? 심사위원이 먼저 점수를 주고 갈라너기 먼저 점수 주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그 말이야. 독립입니다. 그때 철수가 맞는 두 점수의 합이 70인 확률은 이거잖아. 됐습니다. 그럼 70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다 만들어야지. 어떻게 돼? 두 점수의 합이 70이 되는 경우야. 그럼 어떻게 돼? 인마 두 개는 70 안 되지. 인마 더하면 안 되지. 인마 더하면 70 돼. 자, 해보자. 좀 어려우신다. 갈란 인마가 이거 받으면 70 되는 거 맞나? 자, 그러면 이거 받을 확률이 얼마나 돼? 얼마나 됐지? A를 받을 점수 확률이 얼마나 됐지? 2분의 1 받고 얼마나? 그리고 이거 받아야지. C를 받을 확률이 얼마라고? 2분의 1 맞지? 됐나? 그래 되거나 또는 또 70 되는 경우는 자 인마가 먼저 없어요. 인마가 없잖아. 인마가 없고요. 이거 두 개. 이거 받을 확률이 얼마? B 받을 확률이 얼마? 3분의 1 곱하기 얼마야? 3분의 1. 그래 되거나 이제 없지. 요거 받으면 인마 받고 얼마 되지?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되나? 내가 원하는 답을 다 계산하면 얼마지? 9, 12, 자, 12분의 2, 12분의 1, 12분의 1, 10분의 2, 6분의 1 더하기 6, 54, 54분의 9, 15. 약분하면 5, 3 약분하니까 10, 딱 3분의 1, 5다. 자, 72번 문제. 철수가 받은 전자우편의 10%는 여행이라는 단어를 포함한다. 여행을 포함한 전자우편의 50%는 또 강고래. 여행을 포함하지 않는 전자우편의 20%는 강고이다. 철수가 받은 전자우편이 강고일 때 쓸 거라. 전형적인 무슨 문제입니까? 조건 방문이지. 여행을 포함할 확률인데 지금 뭐가 주어졌어? 확률이 다 주어졌잖아. 그럼 구조가 뭔데? 내가 원하는 x 더하기 동그라미 분에 위에 올라가는 그 구조를 쓰겠다는 뜻이지. 확률이. 자, 해보자. 72번 바로 썼습니다, 쌤이. 지금 전체 사건은 뭐가 돼야 되는가? 뭐뭐 할 때 끝나? 뭐겠지? 강고일 때. 이 말이지. 자, 강고될 확률 보자. 철수가 받은 전자우편 10%는 여행이라는 단어를 포함한다. 됐어? 여행을 포함한다는 말은 10% 여행 포함하면 그럼 몇 프로야? 90%가 포함하지 않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원하는 건데 여행을 포함하는 거 중에 강고일지 여행을 포함하지 않는 거 중에 강고인지 이 말이잖아. 그럼 여행을 포함하는 강고부터 해보자. 여행을 포함할 확률이 얼마인데? 10% 얼마지? 10분의 1. 이게 여행을 포함한다고. 그놈의 플러스 얼마나? 50%가 또 강고래. 얼마지? 2분의 1. 이게 지금 뭐야? 여행을 포함한 강고. 됐어. 그 다음에 여행을 포함하지 않는 놈은 몇 %지? 그래 되거나 또 여행을 포함하지 않는 놈은 안 켜줬지 말잖아. 얼마야? 10분의 5. 그놈의 몇 %가 광고라고? 20%가 광고야. 그럼 얼마지? 5분의 1. 맞아. 이게 광고지. 그 중에 뭘? 여행을 포함하는 이거지. 올라가면 얼마지? 10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이지. 맞죠? 계산하면 답이 얼마? 계산 이거 안 나와줘. 부모 문제 일단 10을 다 곱해보자. 10 다 곱하니까 얼마 되지 이거는? 2분의 1. 10 다 곱하니까 2분의 1. 더하기 10 다 곱하니까 5분의 9. 이러잖아. 부모 문제 또다시 또 10 곱하자. 10 곱하면 이건 5가 돼. 10 곱하니까 5 더하기 2, 9, 18. 이렇게. 답은 23분의 5. 그런 답이 1번에 있네. 계산 이런 거 하면 되겠죠? 73번. 남자 탁구 선수 4명하고 여자 탁구 선수 4명이 참가한 탁구 시합에서 임의로 2명씩 4개의 조를 만들 때 조편성이지.
설치 끝나? 4개조를 만들 때. 자, 이게 어렵습니다. 자, 조편성 어떻게 하지? 쌤, 이거 설명했지 싶은데 기억나나? 또 기억 안 나나? 잘 들어야 돼. 9명 있습니다. 9명. 전체 9명 있는데 쌤이 9명 중에 3명은 밥. 알겠지? 밥을 시켰어. 밥을 시키고 3명은 청소를 시키고 나머지 3명한테는 공부를 시켰어. 뭐 할래? 공부하세요. 그렇지. 자, 그래 시켰다. 그렇게 되면 경우의 수를 같다. 하면 그게 뭐야? 이 말이잖아. 9명 중에 몇 명한테? 3명한테 3명 뽑았지. 이게 뭐지? 밥알로. 뽑으면 웬만한 자동적으로 밥하게 돼 있다. 그리고 나머지 몇 명 남았어? 6명 중에 3명 뽑으면 자동적으로 청소를 하는. 나머지 3명 중에 3명 뽑으면 금마가 바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경우수야. 그러니까 조합은 정통 조합은 차별이 되는 이름 차별. 지금 다 차별되어 있잖아. 엄마들. 조합 안에 차별되어 있는 거야. 너가 지금 막 10명 중에 쌤이 4명, 10명 중에 4명 뽑았어. 맞지? 10시 4명. 내가 뽑는 4명 무조건 서울대를 가고 6명은 그냥 미안합니다. 아무 데도 못 가. 라고 한다면 내가 너너 4명 뽑으면 2만원 서울대 가자. 그럼 4명 뽑아버리면 자동적으로 6명은 차별돼버리지. 못 간다. 알겠지? 그래서 10시 4랑 뭐랑 같은 거야? 10시 6이 같은 거지. 내가 10시 6, 6명 뽑아. 너는 못 가. 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아버지는 서울대 가는 거지. 조심해야. 죽는다는 거야. 조심해.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차별.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냐고. 밥, 청소, 공부를 시키지 않냐고. 그냥 9명 중에 3명을 그냥 뽑고 싶어. 조편성이지. 9명을 세 덩어리. 이만큼 차별된다, 차별 안 된다. 아무 차별 안 됐잖아. 그래서 전 정통조합에서 나눠준다. 같은 것들의 개수야. 세 덩어리가 지금 세 명이 아무도 차별되지 않았잖아. 같은 것들을 개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그게 조편성이야. 연습. 그러면 잘 봐. 8명 있어. 8명 내가 일어났어. 2명. 그 다음에 좋아. 1명. 2명. 3명. 2명. 8명 맞나? 맞지? 8명 나왔지. 지금은 조편성이야. 그냥 뭐 안 시켰어, 아무도 안 시켰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조편성 하면 8명 중에 몇 명 뽑고? 3명. 5명 중에 몇 명? 3명. 2명 중에 2명. 이건 정통조합이잖아. 조편성 하면 아무도 안 시켰잖아. 하면 이제 나눠줘. 차별된 개수 나눠주는데 중요한 게 이거야. 이 두 놈하고 인간은 또 달라. 또 차별돼버렸어. 어떤 조는 3명 들어갔고 어떤 조는 2명 들어갔잖아. 인마들은 차별됐어. 나눠줄 필요 없고. 그런데 이거 중에는 차별 안 되지. 구분되지 않는다고. 같은 것들이 몇 개 있지. 2덩어리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조편성이야. 만약에 문제 잘 들어봐. 이래 나오잖아요. 어떤 호텔에 지금 8명이 3명, 2명씩 투숙하는 방법 쓰는 거야. 그럼 일단 8명은 3명, 2명으로 나누어야지. 이게 나누어. 그럼 덩어리 몇 덩어리 있지? 3덩어리 있지. 그 덩어리를 세 곳 집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배열해야지. 3덩어리 곱하기 뭐 해야 되지? 3팩토리얼 3덩어리 배열하는 방법. 따라하지? 이게 조편성이야. 그렇다면 이해됐나? 자, 하면 3번 문제는 이렇게 되네. 다음 문제 푼다. 조편성에 대한 얘기. 분할, 분배의 뜻이지. 분할은 조편성, 분배는 남은다는 다 치고 넣겠다는 뜻이야. 자, 해보자. 73번 문제 보니까 이래 있잖아. 73번. 남자 탁구 선수 4명하고 여자 탁구 선수 4명 있어. 남자 몇 명 있노? A, B, C, D. 서로 다 다르지. 여자가 스몰 A, B, C, D라고. 여자는 작으니까. 미안합니다. 이렇게 여자는 있습니다. 임의로 2명씩 4개 조를 만들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2명 이래 나눴단 말이야. 그게 전체 사건이지. 적습니다. 전체 사건은 뭐가 되지? 뭐라고? 둘로 조편성해 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되지? 총 8명 중에 몇 명? 2명 뽑고. 그 다음에 6명 중에 몇 명? 2명 뽑고. 그 다음에 4명 중에 2명 뽑고. 2명 중에 2명 뽑고. 똑같았나? 다 똑같네. 나누기 얼마? 같은 것들의 개수.
이게 지금 조편성. 됐습니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거 됐나? 했을 때 이제부터 위에 따져야지.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으로 이루어진 조가 두 개일 확률이야.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으로 이루어진 조가 두 개일 확률. 그러니까 하면 자 이렇게 조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 있는데 어떤 조에는 뭐가 있노? 남자나 여자가 있네. 맞아. 어떤 조는 뭔데? 남남 여여 이렇게 있잖아. 3차 분리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하면 이 생각이 어려워요. 문제가. 여기까지 전체 사건인데 남자나 여자나 들어가는 거. 그럼 이렇게 생각하지. 남자 4명 중에 어떤 놈은 여자랑 잡대 행복한 거지. 뽑아야지. 여자랑 잡대는 못 잡지. 4명 중에 2명은 못 뽑혔어. 이만 여자랑 잡대잖아. 나머지 이 C는 안 뽑았어. 이 C는 뭔데? 자동적으로 자기들끼리 잡대야 된다. 같이 그걸 된다. 누가 됐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 해야 돼? 여자 중에 또 둘이 있잖아. 여자 중에 또 뭐? 둘이 또 뽑아야지. 곱하기 그리고 또 4C가 그럼 끝났나? 아니지. 둘이 또 뭐야? 짝짓기 해줘야 돼. 짝짓기. 이런 거지. 남자 4명 중에 2명 뽑았어. 라지 AB를 뽑았어. 여자 몇 명? 4명 중에 2명 뽑았어. 뭐? CD를 뽑았어. 그럼 이제 누가 작대를 짝지어? 뭔데? 1대1 대응식. 인마가 작대시는 게 몇 명이야? 2가지. 인마가 이렇게 작댔어. 인마가 몇 가지? 1가지.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1 곱할 필요 없이 사실. 요거지. 요거지. 됐나? 계산해서 다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쌤. 다 맞는지 확인해봐야 돼. 자, 했더니만 분자 4C가 얼마야? 6이야. 6, 6에 36, 2, 70이가 나와. 72. 자, 계산은 다 곱하기인데 8C는 얼마야? 56, 28이가 28 곱하기 6, 30, 15 곱하기 4, 3, 12, 6 곱하기 1 나누기 4, 3, 2, 1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약분되고 4, 7에 28 남은 답이 얼마 나왔지? 7 곱하기 15분의 72 약분하면 3을 약분하니까 5 3을 하니까 20 24 7로 약분하니까 안 되는데. 맞습니다. 7, 24 나왔나? 여기 나왔나? 여기서 약분 안 되면 얼마야? 35분의 24 답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답은 맞네. 알겠죠? 요거는 분모, 조편성 문제 중요한 이게 따지는 문제.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야. 알겠지? 쉬운 거 아니었습니다. 2011년 때. 자, 그 다음에 74번. 수능 사전짜리 문제지만 그다음 어렵지 않아요. 오늘 75분까지 할게요. 14분 문제. 어느 회사에서 전체 직원 360명을 대상으로 이건 쉬워서 표까지 다 주어져 있는데 해보자. 표가 다 주어져 있어. 됐어? 자, 하겠습니다. 말로 잡고 하냐. 우리가 표가 자, 10년 미만이야. 10년 미만. 10년 이상 된다. 그리고 찬성 안 돼. A, B, 그 다음에 C, D. 그놈의 총 개수가 150명. 요놈이 210명. 그 다음에 120명. 240명. 그래서 총 360명이. 이 표까지 그리기로 됐어. 그럴 때는 맞죠? 표가 넣어진 상태에서 자, 물어봤는 문제 갑니다. 재직 연수가 10년 미만인 사건과 뭐지? 맞지? 분홍하고 조직 개편안에 찬성할 사건이 서로 독립이래. 이게 독립이야. 자, 한번 보자.
그럼 뭔데? 독립이란 말은 A와 B가 독립이란 아까 제가 봤다시피 PA랑 뭐랑 같단 말이야? PA와 B가 같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 독립을 했잖아. 그때 A가 물어봤거든. 해보자. A는 뭐라고? 다시 해봐. A는 뭐라고? 재진 연수가 10년 미만일 확률 미만이죠. 10년 미만일 확률 얼마야? 전체 몇 명 중에? 360명. 360분에. 맞지? 10년 미만 이거잖아. 120. 됐지? 자, 번호가 같대. PB를 뭐라 했지? B가 뭐라 했습니까? 찬성이야, 찬성. B가 찬성이야.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150. 번호는 중에 뭐라 했지? 10년 미만. 이 말이지. 얼마야? A. 됐죠? A가 바로 나오겠네. 또 약분하면 얼마지? 3분의 1이가 맞지? 얼마? 50 곱하면 되나? 50 곱하면 50. A가 얼마야? 50명이지. 이 문제도 압수 프로트 문제 맞나? 압수 프로트 문제 맞잖아. 계속 옷을 갈아입고 있는 거야. 비슷한 문제죠. 이렇게 앞으로 봐야 돼. 2004년도 문제였습니다. 75번.